선교 멘토링.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선교 멘토링 시간에 함께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 멘토이신 임종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멘토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리 멘토를 모시고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요즘 저 지면 방송 많이 듣나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 오픈한 지 한 달 10일 됐는데 거의 12만 클릭이 됐습니다. 와. 네,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중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다 저희가 선교 관계자들, 선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실은 방송이 미국에서 시작되지만 미국에는 별로 알려지질 않고요. 전 세계 나가신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이 선교 멘토를 저희가 사실은 만나 뵙고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선교사님,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 있으면, 계속해서 리더십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려면은 혼자 성장은 어렵고, 반드시 거기에 사실은 멘토들이 있어 주셔야 선교사님들이 뭐 실수도 하지만 실수를 줄여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물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리더십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학위도 다시 공부할 수 있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멘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 오늘은 그 이슈를 좀 멘토링을 받고자 합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지금 다루게 됐네요. 필드에서의 리더십 개발. 이게 지금 요즘 뭐 일반 기업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게 리더십 개발. 거기다가 더 지금 유행으로 떠오르는 게 멘토링.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용어가 요즘에 많아요. 뭐 코칭,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멘토링.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정의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선교가 안고 있는 선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드를 밟은 거거든요. 네.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책 읽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대개 이제 부목사를 하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자라날 때 어깨너머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리더십의 형태나 모습이나 구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나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네. 김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리더십의 특징을 하나 맨 먼저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리더십? 제가 볼 때는 유교적 문화에서 권위주의적 맞아요. 리더십. 예, 네.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권위주의 밭에서 오랜 동안 익숙해진 사람들이 필드에 가서 이제 리더십을 구사하려다 보면 참 힘드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지가 서구인들이 한번 휩쓸고 간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 말은 서구인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구사되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남아있는 곳들이 필드라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에 막차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한국 선교인데
선교지 형태가 서구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인계해주고 간 그 지역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생 지역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한국적으로 가서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불거지는 것들이 시행착오니 실패니 불화니 갈등이니 불평불만이니 거기다 나가서 이제 실패해서 쪼개져 나가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 리더십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좀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봐도 이 크로스 컬처럴 리더십을 쓴 그런 제목도 참 희귀합니다. 네. 내가 찾아본 바에는 좀 잘못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한 5권 미만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논문도 이런 부분을 PhD한 분들의 논문도 좀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신생 천열입니다. 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한국 선교의 또 하나의 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이슈가 지금 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선교사는 어차피 리더십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는 관계가 많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근데 그 지도력을 행사할 때 자기를 통제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자기 위에 또 자기 옆에 좋은 그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그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전에 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꼭 선교사가 필드에 가서 현지인을 리드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선교사인가? 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근데 섬기는 지도자라는 서번트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인이 선교사를 리드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거기 현지 교단장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선교사라는 그 스테이투스가 그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주어진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때 그 신분 속에 지도자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파워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선교사는 뭐라고 그러죠? 베푸는 사람. 네. 그다음에 그 현지인은 따라오는 사람. 어떤 의미로 잘못된 말로 보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개념부터 돌파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한국 선교의 발목이 잡힌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이제 좀 좁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 작은 교회나 범위 안에서는 이제 영적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범위에서 개인의 그 리더십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제가 볼 때는 넘어지는 선교사님 또 현지인들한테 배척을 당해서 또 나와야 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누가 이렇게 진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제가 봤어요. 동의합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취약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리더십을 제대로 배운 과정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가 들어가서 리더십을 행사하다가 보니까 그 혼돈이 오고 혼선이 오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현지인과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 지금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과 카운터팟 서구인 선교사들 간의 이 충돌이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네. 그 지금 멘토십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멘토링은 양쪽이 다 성립이 돼야 될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요구하는 측에서 멘토를 절대 필요로 하는 그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를 또 수용하는 멘토가 그럴 만한 그릇, 그럴 만한 경험, 그럴 만한 인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근데 멘티라는 입장에서요. 멘토링을 받는 멘티 입장에서는 먼저 자기가 겸손해서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또 정말 그 위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멘토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출발이에요. 네. 그 사람이 목마르니까 먼저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내가 멘토로 좀 삼고 싶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관계도 반딩을 해야 되겠죠. 아까 네.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찾아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네.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탐색전을 벌려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그 주도권은 네. 그 멘티 쪽에서 먼저 잡아야 되겠죠. 네. 근데 오래 일하시는 거 또 성공적으로 정말 사역에 무리 없이 잘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주위에 이런 좋은 멘토들이 계시는 걸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좀 제가 멘토링을 받고 싶은 문제는 우리 선교계에서 그 선교사들이 혼자 싸우다가 당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 수고했던 것들을 다 또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다 자기를 돕는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이 있어야 지도력이 커진다라는 걸 저는 오늘 좀 제가 멘토링을 받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멘토링하고 같이 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설팅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컨설팅은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선교도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메뉴만은 아니잖아요. 선교가 예를 들어 네. 교회 처치 플랜팅도 있을 것이고 뭐 디벨롭먼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필드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좀 컨설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하거든요. 낭비가 심하게 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이는 앞으로 파서블한 문제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컨설팅이 되면 문제점이 불거지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멘토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하고 또 한 가지 같이 갔으면 좋을 게 뭐냐면 코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칭이란 말은 축구에 코치가 꼭 필요하잖아요. 축구팀에. 네. 왜냐하면 축구팀의 코치는 주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교에는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멘토로만 규정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멘토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떤 네. 영역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코치라고 하면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선교계에 이런 코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지금은 준비가 됐을까요? 저는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또 이런 은사가 있고 좀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10명이면 10명, 20명이 정식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정리도 하고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좀 그 필드 여러 곳에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나가서 좀 코칭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코칭을 잘 받으면 그러니까 컨설팅 다음에 코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코칭을 잘 받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말은 미안합니다. 네.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낭비를 줄인다는 말은 선교를 하는 사람이나 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겠죠. 좀 뭐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컨설팅도 없고 서로 그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코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교가 답보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코칭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도
그 코칭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괜히 이런 코칭을 받으면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선교사의 또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럴 들고요.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상당히 그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발견했어요. 네. 네.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부분에는 이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럴 때 그 간청을 해서 찾아간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하룻밤 안에 쉽게 말하면 본인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고민이 참 많은 일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마음 놓고 의뢰하고 또 코칭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전체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 그 천몇백 명을 인도하시면서 현장 우리 통합 측만 본다면 좀 죄송하지만 그 교단을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인 평가로는 이 코칭 관계가 어떻게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지금 그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네. 나 너 만나고 싶다. 네. 깜짝 놀라죠. 예. 제가 현역으로는 제일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기들 표현으로는 대선배, 네. 대형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들어요. 네. 거의 들어요. 그래 제가 차제에 그 좀 잊어버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선교가 보다 더 좀 과학적이어야 되겠고 보다 더 성숙해야 되겠고 보다 더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겠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낭비를 줄이고 생산적이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케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좀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케어 시스템 속에 나는 컨설팅도 들어가고 코칭도 들어가고 멘토링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들을 잘 가동을 시켜가지고 선교지에 그 버려져 있는 그냥 돌멩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선교사 동지들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고 같이 들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생겨나서 네. 그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 네. 그룹이 자발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좀 부요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또 중요한 또 말씀을 또 해주셔서 또 배우게 되는데 그 케어라는 말씀으로 거기에 멘토링, 뭐 컨설팅, 뭐 코칭 그거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뭐 좀 이름을 거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보는데요. 혹시 지역별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멘토가 되실 분들이 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좀 지역별로 우리 선교사님 케냐로 다 못 가니까 지역별로 좀 어떤 분들을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네. 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발이 넓으시니까 예, 훨씬 더 알겠습니다. 큰 신발을 신고 있으셔가지고 그건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지금 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모이자는 거죠. 네, 네,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한국 선교 살리자. 네. 우리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둬간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냐. 네. 이거를 교회들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 교회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본부나 뭐 에이전시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 선교사들이 필드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데 나는 케어 부분에 먼저 우리가 좀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네. 공부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또 기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만져서
우리가 치유하고 새롭게 해서 선교를 제대로 해보자. 네, 그런 요지의 네.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벌써 뭐 한 20년 전 이상의 그 몇 분 초임 나가셨던 고참 선교사님들끼리 모이셔서 어떤 포럼도 하셨고 그 그룹들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 대개 그 그룹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선교계 지금 리더들이시고 멘토가 그렇죠. 되실 노장이죠. 네. 노장들이신데 이제 제 의문은 네. 그분들이 이런 부르심이 있는지 그게 좀 네. 질문이고요. 부르심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건이 또 준비가 돼야 되죠. 네. 원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필요한 부분도 채움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도와줄 만한 그런 네. 이제 무게도 있어야 되고,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멘토링이 돼야 그 선교사님 개인의 그 현지에서 일을 하실 때 뭐 리더십으로 좀 이렇게 지도력이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드렸던 질문이었는데요. 그 리더십 개발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리더가 안 된다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을 좀 지도력 개발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리더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훈련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 아니고 both and죠. 그러니까 리더로 태어났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으면 도태가 될 수도 있고 네. 리더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훈련을 받음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리더십 디벨롭먼트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륙별로.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모임은 그냥 리더십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크로스 컬처럴 리더십을 디벨롭하고 그다음에 이 리더십이 엄청나게 지금 방대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동대학에서 그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더십 학교 같은 전문 그런 학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몇 사람들만 모아서라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멘토링이 되는 거죠. 네. 리더십 학교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케어를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멘토 그룹이 형성이 되고 멘티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밑바닥으로 쭉 흘러 들어가서 저 저변층까지 아마 이 스타디하는 공부하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성교사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 우리 선교계 또 지도급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또 멘토링이 안 돼서 좀 선교사님 개인 사역에서도 멘토링을 받지 못해서 일어났던 좀 부정적인 사례들 또 어려웠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저는 지금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멘토를 받지 않는 그 필요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실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전혀 반딩이 안 된 상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저를 어게인스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불가항력적이더라고요, 저도. 네. 자, 우리 한국 선교 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선교계에서도 좀 사실은 분열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분열 가운데 문제는 이런 지도력의 부재도 있고 또 멘토링의 부재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가 지금 아까 지난번에 그 멘토링 해주셨을 때는 그 팀워크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었는데요. 이 팀워크에는 반드시 지도력과 멘토링이 그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팀을 이끌어 나가려면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되죠. 네, 리더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교육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네, 이제
훈련의 그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더잡 트레이닝으로 해가지고 눈 밑에서 그 계속해서 받는 게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리더십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실패하면서 성공하면서 자기 나름의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런 건데, 이거는 나는 리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않습니다. 어느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어게인스트는 많이 당해야 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리더라는 자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vulnerability, 상처받기 쉬운 자리예요, 그게. 네. 깨어지기 쉬운 자리. 그러니까 네.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리더를 aspire,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꿈꾸지도 말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리더의 첫 번째 그 이슈 중에 하나가 people first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리더를 떠나서 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매한 누명도 쓸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그 잡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캔들 같은 것도 생겨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또 시간이 네 번째 멘토링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멘토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는 형님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선배님들한테 형님이라고 나이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이런 인간관계가 멘토링까지 발전하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느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는지요? 뭐 신뢰라든지 뭐. 저는 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네. 사람들 이것을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네. 그러니까 영어로 relationship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커넥션이에요. 관시란 말은 커넥션이라는 뜻인데, 저는 그 커넥션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은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respect, honor 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하고 나이가 적으니까 존경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겠죠. 네. 세 번째는 신뢰해야 되겠죠. 네. 신뢰는 가장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건데, 한 번 신뢰를 쌓으면 참 그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랑인데요. 네. 이 네 가지 요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형님 단계가 돼도 이게 안 돼요. 네. 예, 뭐 하여튼 저희들은 만나고 30분만 있으면 이제 형 동생으로 딱 관계가 정립돼서 우리 한국 그거는 나오는데요. 하여튼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현지 지도력을 개발하고 또 자기가 또 멘토가 있어야 다음 현지인도 자기가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우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우리 멘토 대신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멘토링을 받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리더십과 멘토링에 대해서 현장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 오래 계신 선교사님일수록 아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깊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본인의 리더십을 개발하시는 문제와 또 아니면 본인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오늘 이 말씀이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저는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